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예상한 것처럼 잭슨 홀 미팅이 있은 후 급 반등한 후 그 2배로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코인게코 마켓캡 6.2%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5.7%, 이더리움 2배인 10.2%. 이더리움이 2배가 하락했으면 알트코인도 같이 하락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잭슨 홀 미팅이 없었더라면 방향성을 알 수 없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하방에서 깨고 내려간 후 다시 상승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잭슨 홀 미팅 때문에 하락을 할지 아니면 벗어난 후 상승을 할지 아니면 횡보할지 모르는 상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차트가 나왔냐? 잭슨 홀 미팅이 하기 전까지는 급 상승해서 여기 불트랩을 만들었죠. 어센딩 트라이앵글 끝을 벗어나는 불트랩을 만들다가 잭슨 홀 미팅 때 파월이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마자 하락을 했죠. 자, 여기는 베어 트랩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절대 팔면 안 된다. 최근 수익률 1위 닥터 둠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카산드라 BC 마이클 버리가 차트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 차트를 보니까 CPI 물가 상승률과 GDP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심하게 상승 하락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버리는 인플레이션은 항상 최고조에 다다랐고 한 번만 최고점을 찍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이 한번 시작되면 여러 번 최고조를 다다란다는 뜻입니다. 1940년과 1950년 그리고 1970년대 잠시 디플레이션이 있었고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다고 마이클 버리는 트윗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존재하고 인플레이션 시대는 수십 년에 걸쳐 있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는 수십 년이다. 이제 시작인데 수십 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를 말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인플레이션은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디플레이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올 텐데 이거에 강력하게 정신무장을 해서 버텨야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간 오전 10시에 제롬 파월의 잭슨 홀 미팅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최신 정책 발표에 대한 응답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주식과 암호화폐 자산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 연차 총회의 새 연설에서 연준의 주요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금리를 낮출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려면 당분간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성급한 완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을 하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 인플레이션을 지나오면서 연준의 노하우가 현재 정책에 지침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과 느린 성장률, 부드러운 노동시장 여건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낮출 것이지만 가계와 기업에게는 약간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가계에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는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드는 불행한 비용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대중 감정이 연준의 2.25%에서 2.5% 사이의 현재 금리는 인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올린 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리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인플레이션이 계속될수록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역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드는 임금과 물가 설정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확고하게 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고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월의 연설 후 뉴스는 모두 주식, 귀금속, 암호화폐 자산군이 하락을 하여서 특히 비트코인 3.53%, 이더리움 6.17% 하락하였다고 CNBC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반에크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판결을 45일 더 연장했습니다.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에이크는 2022년 7월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으며 신청이 거부된 지 약 8개월 후에 새로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반에이크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지연은 승인을 요구해온 회사와 기다리는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가로막는 이유는 시장 조작과 투자자 보호 부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오래된 ETF 제공 업체 중에 하나인 반에이크는 여러 차례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거부보다는 연장으로 가닥난 것 같습니다. SEC 문서를 보면은 규칙 변경과 그 안에서 제기된 문제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된 규칙 변경에 대한 조치를 취할 더 긴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시간을 갖고 봐야 된다.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SEC는 선물 ETF를 승인했으며 반에이크는 2021년 10월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을 보면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SEC가 거부한 것에 의해서 SEC를 고소했으며 이 소송은 2023년 3분기와 2024년 1분기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2023년 내년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